KDS 뉴스. 애틀랜타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고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보도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부의 심장부였던 도시의 소음과 교통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표면 아래에는 더 조용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진보를 향해 달려가는 대도시의 틈새에 갇힌 성장하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애틀랜타의 노숙자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의 여파, 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임대료, 날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숙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단순히 렌즈를 비추기 위해가 아니라 그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고 무엇이 이 이야기를 움직이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무엇이 이 도시를 이 이야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통계나 덧없는 헤드라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애틀랜타의 거리와 목소리를 통해 전하는 인간의 여정입니다. 넌 불빛이 깜빡이는 활기찬 도심에서부터 교회의 광활한 외곽까지 조용한 투쟁이 눈에 띄게 숨어 있는 곳까지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도시를 우리와 함께 걸어보세요. 팬데믹은 기반을 흔들고 안전망을 허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집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생활비가 폭등하여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 얼굴, 그리고 애틀랜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파헤칩니다. 이 문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수치, 정책, 그리고 실제 이야기들을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틀랜타의 노숙자 현황. 2025년 3월의 어느 상쾌한 아침, 피치트리 거리 위로 햇살이 비치면서 대조적인 도시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금빛이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타 열차의 리드미컬한 소리에 곧 아주 다른 박자, 바스락거리는 방수포 소리, 다리 밑이나 깨진 보도 위에 숨겨진 임시 캠프에서 나오는 낮은 운걸거림이 합쳐진다. Partners for Home의 데이터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2024년에 집이 없는 사람이 2.867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단발적인 급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의 정점입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팬데믹이 전국의 삶을 뒤흔들기 전에는 그 수가 3,200명 안팎이었습니다. 위기 동안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시행되어 상황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보호 조치가 해제되자 급등하는 임대료와 줄어드는 급여로 인해 강제퇴거 건수는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 위기는 도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과 같은 랜드마크 근처에 텐트촌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기록된 모든 노숙자 중 약 40%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교외 지역에서는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벨트라인을 따라 침낭과 골판지, 쉼터가 모여서 활기찬 도시 풍경을 방해하는 불안한 패치워크를 형성합니다. 교외 지역에서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온 가족이 단독실로 이사하거나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의 조용한 지역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쉽게 간과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가 최대 20%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주거 시스템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병상이 넘쳐났던 게이트웨이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이제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개의 침대가 있었고 한때 평균 300개의 자리가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융통성 없는 정책,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 또는 심야 입장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거부당하면서 침대가 가득 찼습니다. 생명선으로 설계된 이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노숙자 인구 통계는 복잡하고 종종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위탁보호에서 나온 청소년은 노숙자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반면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약 15%를 차지합니다. 무려 노숙자 인구의 86%가 흑인인데 이는 도시에 깊이 뿌리 박힌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그룹의 약 20%를 차지하는 재향군인은 대중의 찬사와 실질적인 지원 사이에 괴리를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게다가 매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중 많은 어린이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 중 약 60%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장애를 겪었고 약 45%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에서 여러 체계적 실패를 겪었다고 추정됩니다. 게다가 노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응급실 방문과 정신건강 위기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애틀랜타의 상황은 고통, 회복력, 체계적 실패가 뒤섞인 조각조각의 형태이며 각 통계는 엄청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나타냅니다. 경제적 압박, 인종적 불평등, 사회적 방치가 뒤섞여 위기가 점점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지고 있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애틀랜타는 어쩌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틀랜타는 신규 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이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임대료는 평균 임금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노숙자 문제 담당 기관 협의회에 따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구 100가구당 저렴한 임대주택은 37채에 불과합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애틀랜타 시내의 평범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1,500달러인 반면 연방 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간당 7.25달러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따라잡을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의 공실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붐이 일어나기 전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났던 거의 10%에 달하는 수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저렴한 주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노숙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족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애틀랜타의 경제 상황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호텔, 소매, 레저 등 핵심 산업에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도시의 실업률은 12%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당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강제퇴거 금지 및 임대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개입이 일시적 구제책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원래 단기적일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방 지원이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제적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필수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유 가격은 15% 가까이, 휘발유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치솟는 비용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이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 노숙자의 약 37%가 조현병과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0%는 약물 남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족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업무 부담이 과도한 공공병원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 정신건강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정신질환이나 중독은 직장을 잃고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노숙으로 전락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섹션 8 주택 바우처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년간 늘어났고 복지 혜택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취약한 안전망만 남았습니다. 조지아를 강타하는 잦은 홍수와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모욕적입니다. 심한 폭풍 하나만 있어도 가족의 집이 파괴되고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위기의 어떤 측면이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심한 주택 격차, 경제적 불안정,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비극적인 피해 중 어떤 것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애틀랜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즐기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KDS 뉴스를 구독하여 미국 전역에 대한 더욱 통찰력 있는 탐험을 받아보세요. 이처럼 얽힌 원인을 살펴보면 애틀랜타의 노숙자 문제는 단일한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체계적 문제가 합쳐진 결과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엄청난 주택 비용과 경제적 혼란부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까지 각 요소는 불평등과 방치에 대한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극심한 빈곤 속에 사는 주민의 약 60%가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제 자체만큼이나 해결책도 다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시의 저렴한 주택 재고는 고갈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로 수천 명이 위태로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고
정신 건강과 중독 회복을 위한 필수 서비스는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기적으로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환경적 문제와 결합되어 포괄적인 개혁이 시급한 도시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애틀랜타의 노숙자 문제 원인을 계속해서 밝혀낼수록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역정책 이반자, 지역사회단체, 심지어 기업들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취하는 조치. 애틀랜타는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고르지 않고 힘듭니다. 중요한 노력 중 하나는 1,500명의 개인을 필수 지원 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리프트 2.0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머리 위에 지붕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 상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을 통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리프트 2.0은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물리적 어려움과 자금 조달의 장벽으로 인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추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일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필요한 규모는 현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앤드레 디킨스 시장은 2030년까지 저렴한 주택 20천 채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는 모두가 안전하고 저렴한 생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더욱 포용적인 도시에 대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담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지연, 건설 비용 상승, 관료적 절차 등의 문제가 모두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대시켰습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류된 새 주택조차도 종종 가장 가난한 거주자에게는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불일치로 인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실제 접근성과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맞춰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건강 서비스 역시 도시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게이트웨이 센터와 같은 시설은 응급용 병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중독 치료를 포함한 통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즉각적인 주거 공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종종 노숙자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여 넥스텝스와 같은 재통합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프로그램 참여자의 약 70%가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때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격려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여러 부문의 자원을 동기화하려는 노력은 시청,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 지역 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파트너스 포 홈과 같은
이니셔티브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협력은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협력하여 중복된 노력을 최소화하고 더욱 응집력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육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거리 보고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의 규모에 비해 제공되는 지원이 너무 느리고 때로는 너무 엄격하거나 단순히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야심찬 주택 프로젝트부터 포괄적인 건강 및 재통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애틀랜타의 정부 주도 사업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있는 등 지속적인 장애물로 인해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조치로 위기를 완전히 완화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비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하며 잘 조율된 노력이 필수적임을 일깨워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도시 지원의 미래를 재구성한다면 어떨까요? 저렴한 주택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시 소유 토지의 친환경 주택, 단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색 개발은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공동정원, 창의적이고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공유 공간을 통합한 활기찬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환경을 의식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개발업체에 매력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는 재정적 혜택을 누리고 주민들은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도시 곳곳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장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진료소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진료소에는 정신 건강, 중독 회복, 일반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개인이 시설까지 갈 필요 없이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위기 상황과 치료 상황 사이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델타, 코카콜라 및 기타 지역 선도 기업과 같은 주요 현지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고용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및 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목적의식을 회복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견습제도, 현장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기업, 지역사회 조직으로부터 재정 자원을 모아 자금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료적 지연을 피하는 공공민간 기금을 상상해 보세요. 이 기금은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동시에 장기적 솔루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 또한 이러한 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빈 침대, 따뜻한 식사, 심지어 응급 상담 세션과 같은 실시간 리소스에 연결해주는 정교한 앱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움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집을 잃기 훨씬 전에 위험에 처한 가족을 식별하여 도시 전역의 강제 퇴거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목표 지향적 개입을 촉발하여 상황이 절박해지기 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지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애틀랜타의 이카렐 한라인을 확장하고 개선하면 즉각적인 주택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서비스에는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안내, 긴급 지원, 지역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한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이 노숙이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하기 바로 직전에 놓이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기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모바일 헬스케어, 강력한 고용 프로그램, 간소화된 자금 조달,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반응성과 회복력을 모두 갖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비전이 명확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청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이 안전과 존엄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숙자 문제라는 과제를 다각적인 기회로 바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도시들이 따를 수 있는 도시적 돌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강력한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는 번영하는 도시 경관의 핵심을 이루며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시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의 힘은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한 동네 허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찾을 수 있는 장소죠. 이러한 센터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며 따뜻한 미소와 실질적인 자원을 통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즉각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안정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기회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지원시킬 수 있는 장기 학위 프로그램 대신 용접, 코딩, 기타 직업 기술처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자격증 과정을 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시장성 있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고용과 보다 안전한 미래를 향한 명확한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교육 이니셔티브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문제를 직접 해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의료는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며 비용이나 관료적 장벽으로 인해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서비스에는 무료 건강 검진, 정신 건강 상담, 중독 회복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장벽을 제거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조차도 가장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공감으로 바꾸도록 법 집행 기관을 훈련하면 지역사회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된 접근 방식은 징벌적 조치보다는 긴장 완화 기술과 진정한 지원을 강조하여 모든 주민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지원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소규모 저렴한 주택과 같은 혁신적인 주택 솔루션의 잠재력도 고려하세요. 이러한 모델은 다른 도시에서도 독립성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애틀랜타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 사회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 생각.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세요. 숫자나 정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과 마음의 고통이 뒤섞인 도시의 맥박처럼 뚜렷한 인간적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부상하는 도시이지만 혹독한 현실의 무게로 인해 꿈이 짓밟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지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약속으로 가득 찬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입니다. 비상쉼터와 단기적 해결책은 필요한 임시방편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그리고 일과 성장을 위한 진정한 기회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는 훨씬 더 깊은 상처의 임시방편으로 그칠 뿐입니다. 애틀랜타의 모든 영향력 있는 지역 지도자와 주요 기업이 자선이 아닌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공동 투자로서 실제 주택 이니셔티브를 옹호하기 위해 나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연대는 삶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희망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보다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정말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공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과제만큼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해결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복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고 난잡하며
감정이 뒤섞인 문제이므로 바로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애틀랜타처럼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에서 답은 그 도시의 심장 박동을 반영하는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끊임없이 희망에 찬 장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닌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는 지속 가능한 것을 건설할 기회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애틀랜타의 노숙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안전망은 닳고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3,000명에 달하고 보호소는 꽉 찼으며 도시는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이게 그 단면입니다. 그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주택난, 경제적 충격, 치료되지 않은 고통, 자연의 예측 불허의 카드 등입니다. 도시는 방역에 나섰고 주택계획, 건강 증진,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여전히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친환경 주택, 기술 생명선, 조기 구제책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주는 안전망과 결합해 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시 지도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팀워크는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음 단계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위해 세계적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애틀랜타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에 걸쳐 퍼져 있는 흐름이며 KDS 뉴스에서 계속해서 추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이 여행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면서 애틀랜타의 이중성이 드러나며 끈기와 가능성이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KDS 뉴스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보세요. 구독하시고 함께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